저는 유승민 의원의 33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부부 동반 모임하고 이럴 때 예. 그때 유승민 의원 모습도 기억나고 제가 다른 가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6살의 눈으로 봤을 때 똑같았다. 자존심 세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누구한테나 바른 소리 하고 저도 이제 머리가 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한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신당을 창당할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보 대응 안 하시죠? 저는 간보지는 않아요. 할지 말지 뭐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딱 정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당이 정상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한이 지나면은 네. 그럼 저는 움직이겠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진짜 환자는 서울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에 어떤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야말로 혁신위원장이 알아서 제시할 문제고요. 네. 저는 제가 1년 반 동안 꾸준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해 왔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이걸 반복하면요, 사람들이 1절만 해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반복할 생각 별로 없고요. 네. 지금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이 통합이었고 2가 희생이었잖아요. 그럼 3은 뭐가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모르겠는데 관심 없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도 당이 바뀔 거라는. 아니 이런 거잖아요. 1이 통합이라고 했는데 뭐 1 통합이 됐나요? 그렇죠. 당사자시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대뜸 뭐 이렇게 문 두드리고 네. 어이 유 뭐 여기 타면 오케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사면은 아닌 것 같아 취소 오케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식의 만약 이런 걸 통합이라고 얘기하면요 앞으로 연예인 중에 그 학교 폭력 이런 거 못 풀 사람 없어요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문자 보내가지고 미안해 네. 끝 이제 우리는 해피 네. 통합 끝 그리고 언론에다가 통합했어요 이러고 하면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 저는 이게 우격다짐이지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표님한테 공천 준다고 하면 받으실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당에 남아 있겠다 이런. 아니, 공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네네네. 이준석이 뭐 노원병 공천을 받지 못할 거였는데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다 계속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네. 정부가 공천을 준다 하니까 명분이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네. 그들만의 희한한 논리 세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생각해 보세요. 노원병에 지금 제가 노원병에 너무 잘 알지만은 노원병에 국민의힘 공천 받고 나가는 것보다 무소속이 유리할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예. 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저한테 3번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예. 제가 2번째 나갔을 때요. 네. 바른미래당 후보 27% 받았고요. 네. 자유한국당 후보가 13%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동네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의미가 없다. 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 노원병 공천을 안 줘가지고 뭐 네. 삐져가지고 저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멘트는. 그럼 막 대구 이런 데 준다 하면요? 아니 제가 국민의힘 공천 받고 대구 나가는 게 어떻게 그게 제가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대구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대구 나간다는 상황이 온다면은 국민의힘 공천 받고 대구에 편하게 정치하려는 게 아니라 네. 때려 부수러 가는 겁니다. 네, 그건 진짜.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위해서 이 같은 행보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대표께서는 뭐 아니라고 선을 긋긴 하셨어요. 근데도 저는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선대위원장이라는 거는요. 네.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대선 때 그냥 아니 선거 때 그냥 앞에 서가지고 총선 때는 특히 네. 그냥 이미지 장사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굳이 말하면은요. 네. 그 선대위원장 하는 사람들은 보통 비례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 근데 이번 선거는 비례가 없어요.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비례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무슨 제한이고 조건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잖아요. 선대위원장은 마지막에 한 20일 남짓되는 기간에 선거 네. 분위기 띄우는 치어리더 역할인데,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일 전에 당이 바뀌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20일 뒤에 20일 전 앞두고 아무리 치어리딩 한다 해가지고 당이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 시절에 예. 공천이 뭐니 다 당에 이상한 거 다 해놓은 다음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세웠어요. 그분이 아무리 능력자라도 마지막에 뭘 합니까 그거를.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이뇨한 혁신위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어차피 당 이야기니까요. 네.
그 지금 2호로 희생, 그래서 3선 이상 중진 험지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권선징악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제 일반적인 동화에서도 그렇고 가장 재밌게 보는 스토리가 아니면 뭐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보면은 악당이 나중에 꼭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블록버스터 영화도 그렇고 이솝우화도 그렇고 동화도 그렇고 다 마지막에 항상 흥미를 느끼는 시나리오는 어쩜 뻔한 결말이면서도 권선징악이에요. 예. 네, 그리고 악당은 안 좋은 결말을 보는 거예요. 네네. 지금 뭐냐면요, 그 인적 쇄신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상 인적 쇄신은 정말 험하게 하는 겁니다. 험하게 하는 네, 거라고요? 칼 들고 하는 거예요. 예. 칼 들고 하는 거지 사탕 발림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전에 보면은 서로 공천학살인이 뭐냐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안에서 보면은 그게 국민의 공감을 받으면은 선거가 잘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심판장 국민이란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뭡니까? 지금 제가 혁신위의 언어를 그대로 얘기했자면요. 죄송합니다. 윤핵관 아저씨들. 좀 좋게 물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핵관이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이라든지 아니면 당 말아먹고 국가 말아먹은 거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은 저분들이 무슨 내가 나라를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겠어 이런 희한한 레토릭을 용납할 생각이 없어요. 네. 예, 저분들은 제가 다뤄놓고 얘기 드리는데요. 이렇게 저는 윤핵관이나 아니면은 윤핵관 호소인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에게 필수 불가결한 스텝이 될 거라 보거든요. 네. 근데 무슨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으로 끝내는 게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총선의 외부 인재 영입을 책임지는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의원을 다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강서 보궐선거에서 뭐 이렇게 전략도 이상하게 짜고 그 전까지 당을 이상하게 몰아간 사람들은요. 지금쯤 이미 전부 다 저기 어디 매달려 있어야 돼요. 네. 어디 매달려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19일간 근신기간 마치고 다시 복귀한다.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쟤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요한 위원장이 발산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네. 뭐 방향은 옳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 있겠지만요. 윤핵관을 어떻게 매다느냐가 생각보다 선거에 큰 카드였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은 윤핵관이라는 단어 자체를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송 보세요? 나가지고 윤핵관이 핵이 뉴클리어냐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유의라 보지만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했던 전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것도 괴리된 거예요. 이철규는 훌륭한 분. 이철규는 영남이 아니라 강원도다. 예. 뭐 이런 게 국민 정서상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국민 정서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핵관이 지금 이렇게 제발 당을 위해 가지고 희생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윤핵관이 석고대지 하든지. 네. 예. 그러면 그래도 이 정도 잘못 알았으니 괜찮다. 아니면은 아주 험악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다 내야 네네. 돼요. 그러니까 그건데 지금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어영부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뭐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셨을 때 예. 그 비명계 정의당 의원도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의당 의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네. 저는 누굴 정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컨택하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부터도 저랑 누구랑 얘기하고 어떤 분과 만났는지를 보호해드릴 겁니다. 철저히 함구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당이라는 거는요. 각자 완전히 의견이 합치되기 전까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얘기를 하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면 그런 것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행보가 굉장히 위축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클라이언트 보호의 원칙 네. 확실하게 지켜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좀 있긴 하세요. 아니 제가 뭐 정치하는 기간이 있는데 네. 제가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죠. 그리고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제가 확실한 원칙은 뭐냐면 저는 원래 살면서 사람을 만나서 평가하기 전까지는 네. 만나서 또 의견 나눠보고 같이 직접 의견을 조율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하는 걸 듣고 제가 미리 그 예단하지 사람에 대한 않는다. 평가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여유롭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만약 신당 하시면은 어느 지역구로 출마하시고 싶으세요? 그런 걸 제가 얘기할 리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저는 노원병 출마를 항상 생각하면서 예.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선거라는 거는 항상 같이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게 대중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제가 바라는 정치 개혁이나 정치 이상향을 위해 가지고 네. 어디에 출마하고 어떻게 출마하는 것이 가장 옳겠다는, 제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판단할 거고요. 네. 뭐 고민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유승민 의원과의 불화설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화요일팀에 어렵게 모셨으니까 이 설들을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네.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썰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익명 인터뷰 해대면서 밥 먹고 하는 게 맨날 누가 누구랑 이간질에 네. 무슨 협잡질에 뭐 이런 모삭분질에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요. 유승민 의원하고 제가 지향하는 지점이 아니면 구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가지고 네. 때로는 다르게 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생각이 거의 일치하고 관점이 일치하니까 같이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랑 유승민 의원은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가 좀 더 커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유승민 의원의 33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네. 유승민 의원이 33살 때쯤, 네. 제가 6살일 때쯤. 그래요. 예.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부부 동반 모임하고 이럴 때, 예. 그때 유승민 의원 모습도 기억나고, 그랬을 때 제가 단 한 가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네. 그때도 똑같았다. 한결같은 분이시다. 6살의 눈으로 봤을 때 똑같았다. 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자존심 세고, 예. 예, 남의 말 잘 안 듣고, 예, 그리고 또 누구한테나 바른 소리 하고, 그리고 자기 멋에 이렇게 뭐 멋들어지게 살고,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 저런 것도 멋있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뜻을 같이 하고 했던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만약에 창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걸 그래도 약간 저도 이제 머리가 컸다 그랬잖아요. 그럼 유승민 의원한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네. 예전에 바른미래당 해봤을 때, 바른정당 해봤을 때, 저는 그때 유승민 의원과 같은 꿈을 꿨으니까 개혁보수라는, 그때 새누리당에 있던 수많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보수 정당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건데, 네. 지금은 국민들한테 보수라는 그런 어떤 이념적 지향 자체가 되게 좁은 지형이 돼버렸다. 왠지 보수하면 막 홍범도 흉상 없애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네, 이미지가 네.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2016년쯤, 그러니까 탄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한테, 야, 시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 뭐 노조나 아니면은 막 운동권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16년 17년 이때부터 뭐가 바뀌었냐면요, 그거 태극기 아저씨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보수라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보수의 이미지 자체가 옛날에는 좀 더 엘리트 같고 오히려 운동권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투쟁적이고 이랬다면은, 보수가 2017년 이후로부터 엘리트성을 상실했어요. 네. 지금 보수의 이미지라고 한다 그러면요, 뭐 맨날 무슨 뭐 입만 열면은 뭐랄까 상대 뭐 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드디어 이제 지선까지 의심받는 막 부정선거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예, 선거 예. 지면 부정선거라 그러고, 이겨도 부정선거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총선 때 부정선거 때문에 졌는데 그 뒤로 3번 이긴 거는 그럼 부정선거냐 물어보면은 그건 봐준 거래요. 네. 예. 왜 봐주지? 대선을 왜 봐주지? 논리가 무너졌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강서 보궐선거에서 드디어 그 세력이 다시 압력하기 네.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면은 예. 지선과 대선을 부정선거를 안 하고 네. 강서구청장을 뺏기 위해 가지고 갑자기 부정선거 플랜을 가동한 사람은 누구냐? 네.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어디 대학 교수 한다는 양반들이 하고 다니고 있고 네. 하니까, 그 대학 교수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좀 어떻게 해야 우리 보수가 나아갈 방법이 있을 거라 보세요? 저는 이 무지성의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걸 어떻게 벗어날까요? 이거는요, 외력에 의한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요? 망해봐야죠. 네. 망해봐야 깨닫는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선 약간 패배한 것처럼요? 지금 망했는데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 네. 지금도 실시간으로 망해 있는 상태인데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
예?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 엑스포 한번 유치하고 네. 또 그리고 또 공매도 와 멋있어 막 이런 네. 것도 그다음에 또 메가서울 와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메가서울은 제가 메가서울 탈 때 그때 정치 시그널 가가지고 네. 얘기했어요. 여론조사 나오기도 전에 네. 이거요 더블 스코어로 나중에 여론조사 밀릴 겁니다. 이런 거 왜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더블 스코어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6대 3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6대 3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을 뒤집으려면요. 네. 3대 6 정도 되는 정책이 계속 나와야지만이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생각이. 그러면 메가서울은 몇이라고 보세요? 6대 3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네. 공매도도. 공매도는요. 어제 오르는 거 보고 와우 이랬겠지만 네. 오늘 그 먹은 만큼 뱉어내고 있어요. 보세요. 네. 오늘 지금 네이버 증권 들어가 보세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환자는 주식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환자들이 뭐 김포 편입한다고 갑자기 그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환자를 보는 눈만 아련해질 뿐입니다. 다들. 네. 네. 그럼 혹시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제 모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네. 이준석 대표님 신당에 자기도 합류할 의사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클라이언트 비밀 법칙 지켜주신다 하셨었는데. 이상민 의원님을 제가 만났나요? 오, 저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